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요, 실시간 패스 트레이싱이라는 주제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패스 트레이싱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좀 이제 개념들을 용어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요즘 트렌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조금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당연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이 트레이싱과 패스 트레이싱이 어떻게 다르느냐? 이거를 이해하려면 사실 레이트레이싱부터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이 3D 이제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것을 이제 모니터로 출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게임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게임 안에 있는 어떤 물체들이 결국에 모니터로 오려면은 이 2D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 2D 스페이스에 있는 이 그림들을 어떤 식으로 모니터의 한 픽셀에 그려야 되느냐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을 건데요. 그걸 보통 렌더링 알고리즘이라 부르는데요. 가장 대중적인 것은 지금 GIF 보이는 레스터라이제이션인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가상세계의 실제 모습인데요. 이거를 결국 오른쪽에 레스터 월드, 즉 모니터로 이제 그려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 여기서는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상 세계에 있는 이 삼각형이 차지하는 이 점들에 대해서 픽셀을 만들어 주자. 이게 레스터라이제이션인데요. 레이 트레이싱은 그 반대입니다. 이제 각 픽셀마다 광선을 하나 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가 있을 때 이 픽셀에 광선 하나 쏩니다. 이때 이 광선을 쏜 다음에 처음으로 충돌하는 이 지점, 이 물체의 그 경로를 추적을 합니다. 트레이스를 합니다. 트레이스를 해서 보니까 얘가 초록색이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픽셀에 이제 광선이 있어서 트레이스를 하면 이게 초록색이죠. 그래서 이 픽셀 색이 보시면 초록색으로 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레이 트레이싱과 레스터라이제이션의 차이점이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오늘 세미나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결국에 각 픽셀마다 이거는 이제 카메라죠, 카메라. 이 카메라 중심에서 광선을 쐈을 때 얘랑 충돌한 첫 번째 오브젝트가 어떤 색을 띠고 있느냐.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겁니다. 레이 트레이싱은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라스터라이제이션과 레이 트레이싱을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레스터라이제이션은 결국에 이 가상 세계에 있는 어떤 물체가 모니터로 이제 매핑을 할 건데요. 이때 이런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가 픽셀 중에 어디를 차지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오브젝트 먼저 처리하고 이 오브젝트가 픽셀에 어디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순서로 가는 겁니다. 즉 오브젝트 먼저 그 다음에 픽셀. 레이 트레이싱은 반대예요. 각 픽셀마다 광선을 쏩니다. 그리고 이 광선이 충돌하는 첫 번째 오브젝트에 대해서 색깔을 구하고 그걸 픽셀의 색으로 가져오는 거죠. 자, 다르죠? 레스터라이제이션은 모든 오브젝트에 대해서 그 오브젝트가 차지하는 픽셀마다, 레이 트레이싱은 그 반대로 모든 픽셀마다 그 픽셀에 쏜 광선이 처음으로 충돌하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순서가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보시면은 레스토라이제이션은 각 프리미티브, 그 이제 오브젝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려야 될 어떤 오브젝트, 그려야 할 각 오브젝트마다 그 오브젝트가 차지하는 픽셀들을 찾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은 각 픽셀들마다 그 픽셀로 쏜 광선이 충돌하는 프리미티브, 그 오브젝트를 찾는 것입니다. 둘이 완전히 순서가 다르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개념이 바로 rendering equation이라는 어떤 방정식입니다. 이거는 짐 카지아라는 이제 연구자에서 이제 소개된데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6년에 나온 이제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레이 트레이싱 혹은 패스 트레이싱이라는 개념이 나온 지 정말 오래된 개념입니다. 사실 영화에서부터 계속 써오고 있었고 이제 2018년부터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티드 RTX라는 그런 게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게임 쪽에도 대중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렌더링 에퀘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그림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자, 보시면은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눈으로 들어오는, 결국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결국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오메가, 이걸 구하는 거는 레스터라이제이션이든 레이트레이싱이든 똑같아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물리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이 이제 렌더링 이퀘이션인데요. 이거를 이제 뒤에 가면은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보면은 그냥 어떤 X의 지점에서 이게 어떤 색깔일까를 보려면은 이 지점에서 다른 쪽으로 또 광선을 쏴봐서 이 광선으로 뭐가 있을까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광선을 왜 쏴요? 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지금 앞에 있는 노트북 혹은 핸드폰 어떤 색깔이 왜 이게 하얀색이고 왜 이게 빨간색이고 이렇게 보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광원에서 빛이 나오고 그 빛이 여기저기 여기저기 튕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물체에 튕기고 그게 눈으로 온 거잖아요. 즉 실제 세상에서는 이 광원에서 먼저 광선이 쏘아지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눈으로 온다면 이 렌더링 에퀘이션은 그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제 눈에서 광선을 쏘고 그 광선이 쏘았을 때 그게 충돌한 물체에서 또 광선을 여러 군데로 쏘다가 결국에 이제 그게 광원에 간다면은 그 광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또 색깔이 결정되느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렌더링 에퀘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렌더링 에퀘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플렉션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리플렉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디퓨즈 리플렉션, 한국어로는 난반사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막 이 구체가 거울은 아니에요. 근데 이 하얀색 구체에 이런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어떤 물건들을 가까이 대면은 이게 어떻게 좀 은근히 약간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색들이 어, 산란이 됩니다. 여기서 산란이 돼요. 이런 거를 난반사라 부르고요. 이제 뒤에처럼 완전히 그냥 거울처럼 반사되는 거. 그러니까 거울이나 이제 금속 같은 게 있겠죠. 이제 그런 거는 specular reflec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리플렉션이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제 결국에 이게 난반사다, 이게 뭐 정반사다 이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만약 직접 배웠거나 아니 유튜브로 봤거나 아니면 좀 간단하게 뭐 과학책 같은 걸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매끄러운 표면일수록 정반사가 되고요. 이렇게 표면이 좀 거칠수록 이 여러 군데로 다 산란하는 그런 거를 이제 난반사라고 저희가 불렀죠. 그럼 결론적으로 저희는 알 수 있는 게 결국 반사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반사되는 건 다 똑같은데 이 표면의 특성에 따라서 이 반사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표면에 따라서. 그래서 표면이 난반사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됩니다. 광원에서 빛이 가죠. 근데 여기, 나는 난반사예요. 그러면은 모든 방향으로 산란이 됩니다. 반대로, 저는 정반사예요. 저는 정반사인데 뭐 약간 금속성을 띠면은 약간 옆으로 반사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느낌으로 빛이 반사가 되겠죠. 저는 완전 그냥 거울이에요. 그러면은 한쪽 방향으로만 완전 반사가 되겠죠.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이 길이가 약간 빛의 에너지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개의 길이가 같죠? 이 두 개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느냐? 에너지가 완전히 보존이 되었다는 뜻이죠.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빛이 반사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안쪽으로도 막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서 약간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어쨌든 손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거울에서는 모든 빛이 그대로 똑같은 방향으로 반사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고요. 반대로 이제 이제 영어로는 글로시하다. 그러니까 약간 금속성을 띠는 것에서는 약간 옆으로 조금 더 이제 반사되는 성질이 있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막 금속 텀블러 같은 걸 쓴다. 뭐 아니면은 뭐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걸 쓴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되겠죠. 난반사는 더 짧아졌죠. 그게 왜다? 모든 방향으로 다 반사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이걸 약간 어떻게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그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어, 난반사 같은 경우는 이
이 빛의 크기가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각각의 빛들의 힘은 이게 이제 180도죠, 180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80분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180개의 빛을 다 쏘는 거죠, 1도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무한대의 빛이 다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180도 내에서, 자, 이 반구 내에서 전부 동일한 확률로 나아가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레이트레이싱, 패스트레이싱 계열에서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사용한다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라이트를 다 합치면은 원래 들어왔던 라이트의 에너지와 동일해지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전부 다 적분하면은 1이 되겠죠. 자,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혹시 잘 이해 안 된다면은 언제나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면은 그때그때 답변을 다시 설명이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난반사는 이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띠겠구나를 알 수가 있겠을 거예요. 반대로 금속이라면은 여기 각도에 대해서만 어떻게 디스트리뷰션이 될 거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완전 반사되는 각도에 있는 것 쪽이 좀 더 센 느낌이다. 그래서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가우시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띈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영역에 속하는 빛들을 전부 적분하면은 1이 될 거다. 그러니까 얘가 1이라고 가정하면은, 이거 확률로 봐도 1이라고 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디락 함수라고 하면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지점에서만 그냥 여기서만 이제 확률이 무조건 1, 한 지점에서만,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물질은 난반사만 하고 어떤 물질은 그러지는 않죠. 난반사도 하고 뭐 정반사도 하고 뭐 다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재질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디스트리뷰션 함수가 단순히 완벽한 반구도 아니고 완벽하게 이렇게 뭐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복합적으로 좀 섞여 있는 그런 디스트리뷰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 X 지점, 이 빛이 충돌하는 그 지점의 피지컬한 특성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보통 이제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이라는 분야로 되게 유명한데요. 현실적인 상당히 실사에 가까운 렌더링을 제일 중시하는 분야입니다. 물리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거죠. 얘는 금속이니까, 뭐 얘는 물이니까, 얘는 뭐니까. 그런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게 바로 Bidirectional Reflectance Distribution Function, BRDF라고 보통 부릅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광원이 반사될 때 단순히 밖으로만 반사되는 게 아니고 안으로 흡수되는 것도 있다 했잖아요. 이게 흡수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안으로도 반사되는 빛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는 이제 리플렉턴스가 아니라 스캐터라고 해서 BSDF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는 안으로 흡수되는 건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BRDF, 리플렉턴스만 고려하겠다라는 건데요. 왜 바이디렉셔널이냐? 들어오는 빛, 나가는 빛, 이 두 개만 고려할 거다. 그래서 바이디렉셔널이고요. 리플렉턴스는 반사니까 어떻게 반사되냐? 난반사냐, 정반사냐, 뭐 어떤 반사냐?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이 표면은요. 어떤 바이디렉셔널 리플렉턴스 디스트리뷰션 펑션 BRDF F를 갖고 있어요. 이때 이쪽으로 들어오는 빛이 있고요. 그리고 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빛이 있고 이렇게 나가는 빛이 있으면은 이 들어오는 빛에 대해서 얘가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가 F입니다. 이 빛이 있고 이 빛이 있을 때 이런 반사가 발생할 확률, 이 지점에서 그게 바로 BRDF F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F가 어떤 함수다라고 제가 뭐 어떻게 드리는 게 없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거는 그 마테리얼을 뭐를 쓰는지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따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게 어떤 디스트리뷰션 펑션, 어떤 확률이구나.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아까 봤던 그 랜더링 이퀘이션인데요. 거기서 중간에 보면 이 F라는 항이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이제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렌더링을 할 때 이 BRDF를 고려하겠구나. 근데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저기 이제 빛이 튕기고 튕기고 튕길 텐데 그 튕기는 거에 대해서 얼만큼 튕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게 난반사면은 이 방향으로 튀었을 때 얘는 원래 빛의 어느 정도의 빛만을 갖고 있을 것인가. 그런 특성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피지컬한 특성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BRDF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때 이 식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이 식을 봤을 때 인테그럴이 있는데 이 인테그럴이 도대체 뭐냐? 바로 이 오메가라는 거다. 이 오메가가 뭐냐면은요. 이 BRDF라는 함수가 갈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영역을 의미하는 거죠. 이 함수는 이런 영역을 띄는구나. 이 디스트리뷰션 함수는 이런 영역을 띄는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지점에 어떻게 빛이 들어오는지는 사실 이 모든 빛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에 어떤 빛들이 다 들어오는지를 전부 다 계산을 해야 결론적으로 이 지점의 색을 결국에는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럴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연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빛이라는 게. 일단 여기서는 저희가 일단 BRDF를 다루는 거니까 BRDF를 다시 볼게요. 자, 아까 뭐 말씀을 드렸죠? BRDF는 뭐라고 했죠, 제가? BRDF는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다. 이때 이 BRDF가 적용될 수 있는 이 범위에서는 이 범위에 있는 모든 값들을 적분하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되죠? 디스트리뷰션 함수니까 이게 1이어야 되죠. 사실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는 이제 이 특성을 만족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이 디스트리뷰션 함수 자체가 전부 다 이게 적분을 했을 때 여기 S제곱이라 적혀 있는데 이게 오메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웬만하면 거의 1인데 일단은 여기서 봤을 때 이거를 좀 이거를 좀 이해해 볼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특성인데요. 들어오는 방향과 나가는 방향이 서로 바뀌어도 이 함수는 당연히 똑같은 확률을 이제 내보내야 된다. 근데 그건 당연한 게 이게 피지컬한 거, 이 지점이 똑같잖아요. 이 피지컬한 지점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빛과 나가는 빛이 서로 정반대가 되더라도 그 확률은 똑같아야겠죠. 자, 이때 좀 더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은 빛이 여기 있고요. 눈이 여기 있습니다. 이때 제 눈으로 오는 빛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여기로 들어오는 빛은 얘 하나뿐이네요. 그러면 이 X 지점에서 이 들어오는 방향에 대한 이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아웃워드, 아웃고잉. 자, 이 방향에서 X에서 이 방향으로 오는 빛의 이 어떤 빛의 색을 띠고 있느냐를 알아보려면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방향. 자, 여기서 들어오고 있는 방향인데 반대로 돼 있죠?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그래픽스 분야에서는 좀 약간 방향을 좀 반대로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약간 그런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오메가 인고잉. 그래서 이 지점에서 바로 광원이죠. 그럼 이 광원에서 오는 X 지점에서 광원 방향으로 가는 이제 이 들어오는 빛. 자, 이거는 나가는 빛, 이건 들어오는 빛이죠. 이 들어오는 빛의 색은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이제 BRDF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식을 좀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식을.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결국에는 자, X 지점으로 오메가 I 방향으로 들어오는 빛.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이렇게 돼 있지만 들어오는 빛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들어오는 빛이 꼭 뭐죠? 이 광원의 색이죠. 이거는 지금 뭐예요? 광원의 색입니다. 광원의 색. 자, 그 다음에 BRDF. 이것도 이해가 되죠? 여기서 빛이 들어오고 제 눈으로 들어올 건데 이때 들어오는 빛의 몇 퍼센트 정도가 내 눈으로 들어올 거냐. 이 확률이 곧 퍼센트가 되는 건데 이게 그거에 대한 거고요. 이 코사인 세타는 어떤 거냐면요. 여기 중에 이제 게임 그래픽스,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쪽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실 텐데 이게 램버트 상수라고 해서 이 빛이 제일 밝아지는 순간이 이 빛이 제일 밝게 받는 순간이 빛이 바로 직접 때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X라는 지점이 제일 밝을 때는 이 빛이 바로 수직에서 내려올 때예요. 즉, 이 X라는 지점의 노멀 값과 법선 벡터와 그리고 이 광원이 X로 가는 이 벡터
이 둘 사이가 이루는 각도가 0일 때 제일 세고요. 언제 제일 약할까요? 당연히 이 광원이 이 X와 노말이 이루는 각도가 90도보다 커질 때. 90도보다 커지면 그건 0이 되겠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러면은 각도가 0일 때 제일 크고 90도 이상일 때가 0이 된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코사인이거든요. 코사인. 그래서 코사인이라는 항이 들어간 건데요. 이걸 램버트 항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결국에 광원이 들어오는데 이 빛의 색이 피지컬한 요소에 따라서 결국에 결정이 된다. 근데 사실 이 X라는 지점에 들어오는 빛이 얘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광원이든 아니면 광원은 아닌데 이 광원에서 나왔던 어떤 빛이 뭐 다른 뭐 거울에 또 반사가 된다던가 아니 또 다른 어떤 표면의 난반사의 일종으로 여기에 반사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 식을 조금 바꿔야겠네요. 아, 이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도 전부 다 더해줘야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메이션을 해야겠죠. 아, 여기 들어오는 것도 이 식대로. 아,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광원의 색은 뭘까? 또 BRDF는 어떻게 될까? 여기 들어온 것도 어떻게 될까? 여기서 들어온 것도 어떻게 될까? 이거를 전부 다 더해야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이 지점에서의 오메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사실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동일해. 모든 방향에서 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각각 들어오는 빛이 세기가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들어오는 게 제일 세고 여기서 들어오는 게 약할 수도 있고 뭐 여기서 들어오는 게 엄청 셀 수도 있고 여기서 들어오는 게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지점에 반구 형태로 빛이 다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서메이션을 해줄 수가 없어요. 서메이션을. 왜냐하면 모든 방향에서 와야 되니까 연속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서메이션을 쓸 수 없고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은 인테그럴이죠. 자, 아까 전에 봤던 식이랑 완전히 거의 똑같아졌습니다. 사실상 이거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식을 얻었는데 여기서 또 빛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실 바로 direct lighting 그리고 direct와 indirect lighting. 자, 직접광이죠. 즉 아까 전처럼 자 여기서 이 세 가지의 빛은 다 직접광입니다. 왜? 광원에서 바로 오니까. 근데 이런 빛들은 모든 방향에서 다 빛이 올 텐데 광원이 여기에만 있고 여기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빛은 올 수도 있어요. 왜? 여기 있는 광원의 빛이 쭉쭉쭉쭉쭉쭉 여기까지 와서 자 여기 있는 광원이 쭉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반사를 하다가 여기로 올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빛은 직접광이 아니죠. 이런 빛은 바로 indirect lighting, 즉 간접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있죠. 광원이 여기 있을 때 직접 오는 빛들만 고려했을 때는 아,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근데 간접광을 고려했을 때 또 이렇게 나오더라. 어떻게 되겠죠? 빛이 여기 쭉 가다가 이 노란색 벽면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어디로 와요? 왼쪽으로 오죠. 자, 이거 약간 노란색 띄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 땅도 보세요. 빛이 왔다가 난반사가 돼서 땅으로 갑니다. 여기 약간 노란색을 띄고 있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약간 하얀색, 약간 하얀색이다 보니까 여기는 완전 어두웠던 게 약간은 좀 더 밝아지고 이런 게 좀 보이시죠, 다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빠르다거나 혹은 질문이 새로 생기면은 그때그때 채팅으로 부탁드립니다. 뭐 마이크를 켜주셔도 되는데 채팅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빛은요 직접광이랑 간접광으로 구분을 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좀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당연히 인테그럴도 완전히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범위지만은 디렉트에 해당하는 애들만 같은 오메가지만 인디렉트에 해당하는 애들만 따로 빛을 계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반대로 우리가 사실 자, 지금 여기서 광선을 쐈을 때는 벽에 부딪힐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광선을 쏘면은 지금 충돌하는 곳이 어디죠? 아예 빛이 나는 광원이죠. 즉 아예 빛이 나는 광원에 충돌했을 때도 얘 색깔을 어쨌든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럼 뭐도 처리를 해줘야 되냐? 빛을 발산하는 곳들 바로 emissive
에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에미시브한 빛들도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근데 얘네들은 뭐 따로 뭐 어디 들어오는 게 없죠. 여기에 광원에 있는 빛 그대로 가져오면 되니까 그냥 항 하나, 그냥 LE는 이 X 지점에서의 그리고 제 눈으로 오는 방향으로 그의 색이 얼마냐 이거만 처리해주면은 렌더링 에쿠에이션은 다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럼 패스 트레이스는 결국 무엇이냐? 자, 아까 전에 봤던 이 인커밍 있죠? 이 인커밍. 자, 사실 여기서 가서 반사되고 여기서 반사된 게 결국 제 눈으로 오는 거잖아요. 여기 빛이 와서 노란색 빛에 반사가 됐는데 그게 이 왼쪽 팔에 충돌해서 제 눈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생각해 보면은 여기로 들어오는 빛은 여기서 나온 빛이네요. 이 지점에서 나온 빛이 여기로 들어온 거네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제 눈으로 들어오는 빛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제 눈에서 여기로 광선을 쏩니다. 그리고 여기로 또 와요. 그럼 여기 근데 제가 만약에 바로 광원으로 간다. 그럼 광원에 이 L 값을 그냥 갖고 오면 돼요. 근데 광원이 아니라 벽에 부딪히면 이 벽의 색을 또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렌더링 에쿠에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여기 지점 입장에서는 여기 지점으로 아웃고잉 하는 색깔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여기 쪽에 제가 이제 레이 트레이스를 했는데 여기서 반사를 해봤을 때 바로 광원으로 갔어요. 만약에. 그럼 광원 있는 색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하지만 이쪽에서는 제가 한번 해봤는데 광원 쪽으로는 못 가고 해보니까 이쪽으로 반사가 됐네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확률적으로 해봤는데 확률적으로 여기에 반사가 한 번 됐어요. 그러면 얘는 광원이 아니죠. 얘는 그냥 어떤 또 다른 지점이죠. 근데 어쨌든 저는 여기서 오는 색을 구해야 돼요. 그럼 여기의 색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여기서 반사를 시켜야 돼요. 해보니까 얘는 광원으로 가네. 그럼 얘의 색은 노란색이구나. 자, 노란색 받아. 해서 노란색에 영향을 조금 줍니다. 자, 지금 이 방정식이 어떻게 됐죠? 재귀적으로 작동을 했죠. 최종적으로는 광원에 닿을 때까지 재귀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그림처럼 어떤 경로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니터가 있고요. 눈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픽셀에 제가 광선을 했어요. 이 광선했는데 그냥 어떤 벽인가 보았는데 이런 BRDF를 띄고 있는 어떤 벽이네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뭐 금속 같기도 하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자, 이때 이 지점이 광원에 직접 빛을 받느냐 확인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빛을 직접 받고 있네? 그럼 여기는 직접 빛을 받는 곳이다. 근데 BRDF는 이쪽으로 가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BRDF에 따라 하나를 샘플링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선이 나왔네요. 그럼 이 광선에서도 또 확인을 해요. 이 광선에서 또 확인을 해봤는데 얘가 어디 가니? 했는데 광원을 직접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보니까 얘는 뭐 유리인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때는 굴절이라 부르죠. 그럼 굴절하고 또 광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결론적으로 경로가 생긴다. 그럼 이 경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다시 갔을 때 광원에서 여기로 가고 여기에서 쭉 그럼 여기서 얘는 무슨 색이야? 오케이. 얘는 무슨 색이래? 얘는 무슨 색이야? 오케이. 얘는 무슨 색이야? 얘는 무슨 색이야? 최종적으로 얘는 어떤 색이야? 해서 추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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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해서 다시 눈으로 옵니다. 이것이 바로 패스 트레이싱이에요. 레이 트레이싱은 어떤 기술인 거예요. 말 그대로 광선을 쏘고 이 광선에서 트레이싱을 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패스 트레이싱은 좀 더 광범위한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경로가 생기는, 그러니까 패스 트레이싱은 경로를 더 중시하는 거예요. 이 경로를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정반사 해주고 굴절하고 또 굴절을 한 다음에 또 어디 반사되고 이게 패스 트레이싱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패스 트레이싱에 대한 연구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지금까지 혹시 다들 잘 따라오셨나요? 잘 따라오셨으면 한번 채팅창이나 한번 반응을 한번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연구 주제 같은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유튜브 영상도 같이 보면서. 다들 괜찮으신가요?
그 아까 네, 빛 반사되는 거, 그 시그마 안 쓰고 왜 인테그랄 쓰는지 아직도 이해가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들어오는 빛이 몇 개죠? 세 개요. 세 개죠. 즉 이산적입니다.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는 거는 시그마로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모든 방향에서 다 들어옵니다. 이게 몇 개가 모든 방향에서 전부 다 들어온다는 말 자체가 그냥 연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이게 오메가라는 이 반구를 따라서 모든 방향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럼 이건 이산적인 데이터가 아니고요. 연속적인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인테그럴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실제 렌더링 할 때는 이게 연속적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그냥 인테그랄로 하는 건가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좋은 질문인데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 큰일 나겠죠. 그러면은 연산이 엄청 많아지니까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이거는 통계를 배우신 분들, 그러니까 샘플링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 뭐 데이터 사이언스 쪽을 공부하셨거나 그런 분들도 아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걸 씁니다. 이게 보통은 어떤 인테그럴을 프록시메이션 하는 한 수학적인 방법인데요. 몬테카를로라는 표현이 어, 결국에 이 인테그럴을 구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인테그럴을 어떤 식으로 좀 꼼수를 부려서 구할 것이느냐. 대표적으로 만약에 여기는 별 볼 일 없는 샘플이 들어오고 여기 쪽에서는 좀 중요한 샘플이 들어온다. 그럼 이 방향으로 그냥 몇 개만 좀 중요한 거 뽑아서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몬테카를로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디스트리뷰션 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쪽 부분을 좀 더 하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테그럴을 구하는 것이 원래 식은 맞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는 구현이 되고 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대답이 되셨나요? 네, 네. 이해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들 괜찮으신 것 같으니까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다가 좀 이해가 잘 안 됐다. 혹은 좀 너무 빠르다. 그러면 언제나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결국 어떤 리서치들이 들어오고 있냐? 엑셀러레이션 스트럭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엑셀러레이션 스트럭처가 어떤 말이냐면요. 결국에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충돌. 결국에는. 근데 지금 3D 공간에 충돌할 수 있는 물체가 막 10개, 막 3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막 한두 개가 아니고 막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충돌하는데 상당히 많은 리소스를 쏟아부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금 더 GPU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구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액셀러레이션 스트럭처라 부르는데요. 그때 보통 그때 보통 등장하는 게 바운딩 볼륨 하이라키라는 게 있습니다. 바운딩 볼륨 하이라키라는 게 있고 또 TLAS, BLAS라고 해서 탑 레벨 액셀러레이션 스트럭처, 뭐 바텀 레벨 액셀러레이션 스트럭처 뭐 여러 구조들이 있습니다. BVH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구조들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충돌을 하잖아요. 이 충돌을 하는데 이거를 전부 다 뭐 포문을 돌리지 말고 나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 그럼 아래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자, 아래쪽인데 또 아래쪽인 것 같아. 그럼 아래쪽인 애들 중에서 또 아래쪽인 거. 그럼 거기서 또 아래쪽인 거, 또 아래쪽인 거. 이런 식으로 하나 들어가는 것. 계층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바운딩 볼륨 하이라키인데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자료 구조적으로 좀 성능을 개선한다.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디노이징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아까 전에 자, 여기 봤을 때 자, 여기 지점에서 제가 샘플링을 했는데 노란색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지점에서 제가 샘플링을 해봤는데 약간 좀 검은색이 좀 많이 나와서 뭐 검은색이 됐어요. 근데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픽셀은 또 노란색이에요. 근데 또 바로 오른쪽은 또 검은색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약간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고르게 노란색이면 괜찮은데 얘는
검은색이었다가 얘는 노란색이었다가 얘는 이런 식으로 확확확 픽셀마다 바뀌어버리면은 상당히 노이즈가 심한 그런 영상이 나올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노이즈를 지워주는 것, 바로 디노이징 기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패스 트레이싱이나 레이 트레이싱을 적용한다고 해서 막 이런 결과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분명 100% 패스 트레이싱을 적용하면은 노이즈한 영상이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노이즈한 영상을 나오면 안 된다가 아니라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디노이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디노이저가 얼마나 짧은 시간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는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연구 분야고요. 마지막으로는 샘플링.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어느 방향으로 샘플링을 해야 빛을 샘플링을 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뭐 대놓고 얘기하면은 여기서 빛을 보내는데 왜 여기로 반사를 시킵니까? 여기 쪽으로 반사를 시키는 게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여기로 반사율은 높지만은 근데 여기는 완전 어두울 수도 있잖아요. 살짝만 비껴가면은 여기는 완전 밝고 근데 여기는 오히려 어둡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샘플링을 할 것이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경로가 상당히 지금 몇 번 튕겼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거 정말 비싼 겁니다. 이게 여러 번 튕기면은 엄청 비싸져요, 연산이. 그래서 여러 번 튕기지 않고 전에 튕겼던 어떤 정보를 갖고 예를 들어 제가 첫 번째 프레임에서는 이렇게 해서 얘 색깔이 결정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또 새롭게 다시 해요. 그럼 전 프레임에서는 제대로 됐는데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전 프레임에서 제대로 했으면은 그냥 그때 있었던 색깔 좀 참고해서 또 하면 안 될까? 약간 그런 샘플링의 개념도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일 중요한 마일스톤을 좀 보자면 첫 번째는 제가 소개해드린 렌더링 에쿠에이션이에요. 그 이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이 영화에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느렸습니다. 이게 뭐 CPU를 쓰든 GPU를 쓰든 느렸어요. 근데 2018년에 엔비디아에서 기존에 있던 그 아키텍처를 개선하고 튜링 아키텍처라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 RTX부터 등장한 아키텍처인데요. 튜링 아키텍처. 기존의 엔비디아의 GPU들은요, 코어들은요, 레이 트레이싱 전용이 없었어요. 그냥 쉐이딩 전용.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래픽 카드 전용이었던 거죠. 근데 이 튜링 아키텍처부터는 그런 코어에 레이 트레이싱 전용 코어인 RT 코어가 추가가 됩니다. 플러스 또 엔비디아가 딥러닝에도 진심이기 때문에 또 텐서 처리하는 용 해서 텐서 코어도 또 새롭게 추가가 돼요. 여튼 핵심은 2018년부터 레이 트레이싱이 이제는 하드웨어 엑셀러레이션이 된다. 그래서 상당히 빨라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마일스톤들이에요. 2018년이면 이제 4년이죠. 아직도 완전 핫한 분야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2019년에 엔비디아가 발표했던 Dynamic Diffuse Global Illumination with Ray Traced Irradiance Fields라는 어떤 이제 기술이 있는데요. 2019년에 JCGT Journal of Computer Graphics Technique이라는 저널에 이제 공개가 됐던 논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음, 지금 보시면은 뭔가 보이죠? 이 프로브라고 보는데 이 프로브라는 건데요. 이 프로브에 일종의 색들을 미리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럼 이 색에서 이제 빛을 가져오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 다 레이 트레이싱으로 처리를 한 거다. 안에 보면은 되게 현실적이죠? 지금 빛이 막 들어오는 게. 지금 보면 약간 밝아지는 거 보이세요? 이 부분 약간 밝은 거. 여기는 어두운데 여기는 약간 밝은 거.
잠깐 튕겼었네요. 네. 혹시 어디까지 네. 혹시 어디까지 했을까요, 제가? 제가 아마 결과를 네네네. 네, 복도의 빛까지 보였죠? 자,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기술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프로브를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브에서 광선을 쏴요. 이 방향으로. 근데 모든 방향이 아니고 적당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정팔면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총 네 방향으로만 빛을 쏘겠죠. 여덟 방향으로 빛을 쏘겠죠. 여덟 방향으로 각 면마다 각 면의 중심에서 빛을 딱딱딱 쏘는 거죠. 정 12면체다. 그럼 12방향으로 다 빛을 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빛을. 이런 식으로 레이트레이싱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모니터에 광선을 쏘는 게 레이트레이싱이 끝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조그만 구 중심에서 빛을 쏘고 그 표면에 빛을 저장해 놓고 나중에 여기 빛이 어디지라고 계산을 했을 때 이 근처에 있는 프로브를 참조를 해서 빛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레이트레이싱 기술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분야들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엑셀러레이션 스트럭처도 포함하고 있고 샘플링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똑똑하게 전역 조명,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뭐냐면은요. 디렉트 라이팅이랑 인디렉트 라이팅 둘 다 포함하는 걸 이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기술을 엔비디아가요. 아예 그냥 제품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RTX GI입니다. 엔비디아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논문을 내잖아요. 그럼 그 논문 낸 게 1년 내로 제품이 됩니다. 사실상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논문을 작성할 때 제품을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회사입니다. 그만큼 논문의 퀄리티도 좋고요. 보시면은 RTX GI는 이거는 아마 첫 번째 세미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라이트 프로브를 한 다음에 이 라이트 프로브에서 레이 트레이싱을 해서 나는 여기는 빨간색이야. 그러면 앞으로 여기 참조할 때 빨간색을 많이 참조하게 되겠죠. 여기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실제 제품에 들어간 것이 바로 RTX GI이고 이 RTX GI를 적용하고 있는 게 무려 언리얼 엔진입니다. 현재 엔진계에서는 제일 기술력으로는 원탑을 달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이 언리얼 엔진에 엔비디아의 RTX GI가 실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샘플링 쪽을 좀 더 얘기를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전 프레임에 잘 샘플링을 했으면은 그걸 그 다음 프레임에 좀 빌려 쓰면 되지 않게 되냐. 혹은 전 프레임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을 보니까 내 주변 애들은 뭐 잘 샘플링한 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참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스페이시오, 공간적으로 즉 내 주변 픽셀들에 대해서도 참조를 하고 템포럴, 내 직전 프레임에 대해서도 좀 참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현재 참조했던 어떤 샘플에 대한 정보를 따로 저장을 해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reservoir, 저장소란 뜻이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샘플링을 했는데 거기서 또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샘플링 해놓은 거를 따로 저장해 놓고 거기서 또 샘플링을 하겠다. 그래서 리샘플링. 근데 이걸 어디다 쓴다고요? 리얼타임에. 리얼타임 전용으로 쓰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실 영화를 만들고 혹은 뭐 오프라인 렌더러다? 그러면은 그냥 여러 번 바운스 시키면 됩니다. 하지만은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모르겠다 하고 그냥 친구 거 빌려 써야지. 전 프레임 했던 건 빌려 써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이나믹 디렉트 라이팅, 그러니까 직접 광 위주로 우리는 좀 해결을 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 둘 다 이제 같은 거고요. 이제 왼쪽은 이제 과거의 기술, 왼쪽은 이제 유니폼 라이트 샘플링,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라이트 샘플링 방법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2019년에 나왔던 논문, 우리의 이제 방법 중에 바이어스가 없는 방법, 그리고 오른쪽은 레퍼런스다. 그래서 얼마나 잘 나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은 디노이징까지 적용하고요. 여기는 디노이징이 하나도 적용 안 된 겁니다. 근데 디노이징이 하도 적용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지금? Progress in computer graphics research is nothing short of amazing. What a 이런 time to 식으로 be alive. 엄청나게 차이가 Now, 날 수 있죠. if you also got excited by this, look here. 자, This 이 기술을 리스터라고 부릅니다. 리스터라고 부릅니다. and putting it 이것도 into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RTX DI. 자, 아까 전에 RTX GI였죠. GI가 보통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디렉트 라이팅이랑 인디렉트 라이팅 둘 다 포함한 거를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거의 사실상 간접광만을 보통은 GI라고 부릅니다. DI는 뭐냐? 디렉트 일루미네이션, 직접 광들이다. 그래서 이걸 실제 적용한 이 기술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서 해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 결과 보이시죠? 지금 광원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지금 옆에 지금 뭐 이것도 간판도 다 광원이고 지금 다 반사되는 거 보이시죠? 광원이라서 지금 차에 있는 것도 다 광원이죠? 지금 여기 다 광원이고요. 여기 안에 있는 거 네온 사인도 다 광원이고요. 지금 이거 창문에 지금 불 켜져 있는 거 저것도 다 광원이죠? 지금 나무에도 뭐 광원을 엄청나게 심어놨어요. 지금 보시면 광원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백만 개입니다. 이 씬에만. 근데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 제시를 했고, 그리고 그 논문을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논문을 쓴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제품화까지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현실적이죠? 이런 식으로 심지어 빛이 다 움직이는 빛들이죠. 이게 그래픽스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빛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빛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성능을 많이 먹어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런 빛들 그냥 한 수백만 개 좀 깔아놓고 다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잘 되던데? 이런 식으로 엄청난 데모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적용한 거 당연히 언리얼 엔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RTX DI와 RTX GI를 이제 둘 다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 지금 RTX 2080 Ti라고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 지금 실제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I'm doing that specifically so that people can see that this tech will run on the previous gen. It's not just a 30 series RTX card that it'll run on, and you can get good performance out of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전부 다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앞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갈 수 있나? 그러면은 이제 움직이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 지금 넓은 그런 씬에서도 잘 돌아간다. 이런 거를 이제 좀 쇼케이스하는 거고요. 이 RTX DI랑 RTX GI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직접 구현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 기술을 실제 적용한 거. 이제 이 기술을 이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특화하게 만든 논문도 있는데요. 그거를 실제 적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빛이 확 바뀝니다. 근데 그냥 바로바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변하죠. 지금 보시면은 완전 바로바로 변하죠. 이거 자체가 지금 하이테크입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되고 있어요. 2022년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빛이 직접 안 들어오고 있지만은 적당히 밝아지고 이런 간접광들 다 적용되고 있죠. 자, 이번 시그래프트 같은 경우는 이 논문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만들었다라는 논문이 나왔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왼쪽에는 레이트레이싱만 했을 때 이게 우리 논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RTX DI랑 패스트레이싱만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디렉트 일루미네이션은 RTX DI, 근데 여기 RTX DI랑 리스터 GI를 했는데 우리 게 좀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이제 발전된 걸 보여주고 있죠. 우리 게 좀 더 퍼포먼스가 좋다. 그러니까 그 성능이라기보다는 그 결과가 좋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샘플링 부분이 지금 현재
패스 트레이스드 렌더링 분야에서 제일 핫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샘플링 분야에서. 이게 이제 이 샘플링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래 임포턴스 리샘플링이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있었어요. 거기에 리저버 샘플링이라고 해서 이제 빗들을 좀 저장해 놓고 필요 없는 빗들은 뭐 딱 쳐내고 그런 기술도 2016년에 있었어요. 근데 이런 개념들을 다 이제 갖고 와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어낸 거. 2020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 리스터라는 기술은 그것이 바로 이 두 개를 합친 이 리스터라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비털리라는 이제 분이 1저자로 만들었던 아까 소개해드렸던 스페이시오 템포럴 리저버와 리샘플링 for real-time ray tracing with dynamic direct lighting.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게 라이트 샘플링에 왜 좋냐라고 보니까 이게 광원이 진짜 수천 개여도 효과적으로 잘 샘플링을 하더라. 그리고 GPU 입장에서도 좋은 성능이 이게 되게 잘 맞더라, GPU랑도. 그리고 이제 프리 프로세싱 같은 게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빛이 움직이면 사실 이게 그래픽스 분야에서 빛이 움직이면은요 골치 아파요. 빛이 움직이는 순간 이게 뭐 그림자도 다시 계산해야 되고 뭐 빛이 움직이면은 간접광도 다시 계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레이 트레이싱을 안 썼을 때. 근데 이게 이제 레이 트레이싱을 쓰게 되면은 이 방법, 이 리스터를 쓰게 되면은 굳이 빛을 고정해 놓고 사전에 처리를 안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뭐 최근에 이제 개선한 많은 이제 기술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디노이징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이렇게 막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대표적으로 DLSS인가요? DLSS라고 이 DLSS라는 기술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능을 올리는 게 아예 그냥 화질을 낮춘 다음에 그거를 화질을 높이는 식으로 하자. 그런 식으로 슈퍼 샘플링, DLSS 이제 그런 기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 1720p로 렌더링 한 결과를 1080p로 즉 HD를 풀 HD로 슈퍼 샘플링 하는 기술. 그런 기술 또한 이제 DLSS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에서 이제 디노이징도 있을 텐데 엔비디아의 디노이저 이것도 실시간으로 되는 겁니다. 디노이징도 당연히 실시간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레이 트레이싱이 얼마나 노이즈한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NRD video will be taking which looks like after 보여드리겠습니다. NRD denoising has been added. 자, Finally, we will see the gameplay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에는 단순히 레이 트레이싱을 했을 때 motion, day or night, and under any in-game 여기 여러 가지 처리를 주는 거죠. 뭐 리플렉션이라던가 그런 거를 추가를 한 거죠. 근데 어쨌든 레이 트레이싱까지 한 건데 이 모든 걸 다 합치면은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결과가 아까 상당히 노이즈했었는데 그런 결과가 갑자기 저렇게 되게 현실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노이징 기술도 한 축을 담당하고는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실시간 패스 트레이싱 쪽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이제 리스터를 좀 중심으로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이 레이 트레이싱이라든가 패스 트레이싱 혹은 이 빛 쪽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질문이나 아까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다 혹은 뭐 다른 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네요.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네,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